이렇게 빨리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월세일지도 몰랐어요. 집에다 돈을 더 투자하자. 그래서 이 집의 월세는 얼마냐 말씀드리자면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올라간 룸투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사하고 너무 살 것 같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만한 와중에 제 케이스가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친구 2명이랑 같이 아파트를 구해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케이스가 조금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저처럼 넓은 집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혼자선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결혼하기 싫지만 혼자 살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낱낱이 제가 왜 이사를 했는지, 제가 고려했던 거주 형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를 구하기까지 어떤 것을 보고 결정했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제 자취 역사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조금 엄해서 자취를 결사반대하셨거든요. 제가 1학년 때는 통학을 했어요. 근데 4-5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자퇴하겠다 질러가지고 집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그냥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안 보내줬고 고시텔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간 고시텔이 한 1평, 2평 남짓한 여성 전용 고시텔이었고 보증금 없이 4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 그리고 후배 한 명이랑 방을 하나 구했어요. 1000에 68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12만 원이었기 때문에 총 80만 원, 한 사람당 40만 원씩 부담하면서 1년간 살았는데 이 관리비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저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용돈에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하던 와중에 마음 맞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더 작은 집으로 옮겼어요. 6평짜리 원룸이었고 500에 58만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29만 원씩 모아서 살았던 거죠. 근데 집이 너무 작으니까 막 창문도 코딱지만 하고 제가 한이 맺혀서 이 다음 집은 무조건 나는 창문이 큰 집으로 간다. 진짜 무조건. 그렇게 해서 조금 창문이 크고 조금 더 크고 더 싼 집으로 옮겨요. 다른 룸메랑. 세 번째 룸메이트랑. 그게 500에 45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2만 5천 원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 고시텔 살 때가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살았고 점점 이제 주거 비용에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전집 투룸이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그냥 뿅이 가버렸어요.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여기서 뭐라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원래 500에 45만 원짜리 방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투룸이 1500에 90만 원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거야. 당장 1000만 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난 진짜 원룸에 못 살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엄마한테 빌리고, 그리고 그 당시 알바하던 가게 사장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500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1500을 마련해서 그 집 계약을 하고, 근데 또 90만 원을 둘로 나누면 45만 원이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룸메를 한 명 더 구해서 그때부터 3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투룸에서 저를 스쳐간 룸메이트가 한 3명 정도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총 7명이랑 같이 살아본 사람이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 투룸에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살았으니까 꽉 채워서 6년을 산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결심한 계기, 뭔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그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집에서 쉬는 느낌도 안 나고, 그렇다고 그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일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의 느낌이고 그냥 제가 핑계대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집이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릇이 너무 나한테 비좁아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고 나를 그냥 누워있게 만드는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한테 한 작년부터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혼자 살기 싫다고 넓은 집에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세미 부동산 투어도 했었거든요. 2023년 봄에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집이 과연 지금 얼마의 시세로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갔다가 현실의 벽에 개세게 부딪히고 올해는 못 가겠다. 24년 가을에 가자. 이렇게 다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인데 왜 김은아는 23년 10월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느냐. 어쨌든 그때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 집에서 뭔가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집 얘기를 하니까 만날 때마다 또 그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사를 가야겠는 거예요. 아, 우리 진짜 딱 10개까지만 보고 결정하자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사는 이유가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아까 그 집이 한 90만 원 정도 됐다고 했죠. 저랑 제 룸메의 월세가 90만 원이고 제 친구의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오피스텔이었는데 그럼 이미 합치면 2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 200만 원의 월세면 30평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집에 살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같이 사는 게 훨씬 절약이 된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대 대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당장 살 수는 없겠지만 제 또래라든가 아니면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최대 4가지도 가족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거를 염두하고 3룸 그리고 4룸까지 봤고요. 1억에 200부터 2억에 한 150. 저렴한 동네는 한 12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위치. 일단 서울 중심부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 저도 그렇고 룸메들도 그렇고 회사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통근길에 소요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 게 최고로 좋다. 이런 일념 하나로 객기로 마포 용산만 봤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중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방이 최소 3개 있어야 된다. 빌딩 뷰는 싫다. 딱 이 정도 간단하게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집을 봤습니다. 근데 역시 현실이 녹록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거주 비용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 전 집에 투룸에 잠깐 2명이서 살 때 그럴 때만 40만 원대로 지출을 했지 그 전까지는 항상 주거 비용으로는 20-30만 원 정도만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결단의 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좁은 집에 사는 시기는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집에다 돈을 더 투자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저는 집을 구할 때 딱 10개의 매물을 봤어요. 30평대부터 그냥 40평대도 한번 구경해보고 내가 절대 못 가는 집도 구경해보고 그러다가 이 집을 봤는데 완전 구축에 닫힌 복도식 아파트예요. 그래서 좀 싼 거예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 뷰, 풀 뷰 약간 이래서 이 집이 계속 뭔가 아른아른거리고 생각나서 그냥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뷰 그리고 가격이다.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불편한 아파트긴 하지만 제가 차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만 문제가 아니면 되는데 한 명은 직장까지 버스 한 번에 바로 가고 한 번 환승해야 되긴 하지만 버스가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친구라 자기는 상관이 없대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단점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낮은 집값이 저희한테 너무 호재니까. 그래서 이 집의 월세는 얼마냐 말씀드리자면 150만 원입니다. 사실 단순 계산해서 N방을 해도 50만 원씩이잖아요. 제가 혼자 만약에 나가서 집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진 보증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방을 구한다고 치면 3천에 50, 4천에 50만 원 가지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조금 큰 원룸은 구할 수 있으려나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럿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목돈이 마련이 되고 그 목돈으로 훨씬 넓은 환경에 살게 된 거죠. 저랑 제 고등학교 친구랑 그리고 원래 같이 살던 동생이랑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 이사를 저랑 제 친구가 너무 원해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살던 룸메한테 이사 가면 갈 거야?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거든요. 이사의 니즈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월세도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친구가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언니들이 55만 원씩 내고 동생이 40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가 추가로 들긴 하는데요. 한 18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거주하는데 60만 원 좀 넘게 지출을 하게 됐네요. 그전 집에서 살았을 때보다 월세로 지출하는 금액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늘어난 셈인데 제가 이 집에 와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효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쓰게 되거나 혹은 집에서 그냥 싹 피로가 풀려서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거나 어느 쪽이든 장기적으로는 저한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타인과 함께 해야 되는 그 공동 생활 자체가 걱정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만 배려하고 조금씩만 이해해주면 딱히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집에 와서 느끼는 좋은 점은 뭐냐면 집이 넓으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좁아서 더 싸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싸워본 적도 없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집에 와서 너무 좋은 게 일단 제 방이 생겼고 그리고 거실이 있고 거실에 큰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거실에서 그냥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면서 내 할 일도 마음껏 하고 내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내 방에 들어와 있고 요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3명이서 살고 있는데 1명은 있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 좋고 나가고 싶을 때도 같이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냥 뭐 되게 무난무난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집이 커지다 보니까 창도 같이 커지고 일조량이 채워지니까 사람이 되게 밝아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월세일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아파트는 구매해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에 살아볼 수 있는 그 경험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뭔가 아파트는 정상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아파트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어른들만 봐왔으니까 부동산을 돌아다닐 때도 되게 저희를 신기해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요? 막 요즘 아가씨들이 젊은 처자들이 이런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흔하지는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그리고 엄청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는 못했을 일을 여럿이서 같이 하니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마음 맞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음 맞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때 손잡고 그냥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보세요.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으로 매물 잘 볼 수 있으니까 시세가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고 저렴한 아파트도 은근히 많거든요. 우리 그럼 얼마씩 모아서 그때 같이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선택지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정말 강력 추천한다. 제가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어서 제대로 잘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똑바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기거나 좀 유익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